전관예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사나 판사로 일을 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후배 검사나 판사들이 일정 기간 예우를 해준다는 건데요. 왜 이래야 하는지 일반 국민들은 이해 불가인 상황입니다. MBC TV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이용주 기자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핫한 거 취재를 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핫하게 봐주셨다니. 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문제 취재하셨는데요. 네.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합니까? 아니면 그 이상 심각했습니까? 사실 이 문제를 처음 취재를 착수하게 된 게 네. 그 검찰 개혁을 생각하다가 검찰 조직의 문제 하면은 전관예우 자동으로 그렇죠. 연상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네, 연관 검색어예요.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좀 살펴보니까 예전만큼 심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법조계 전문가라든가 안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고, 네. 그러니까 문제의 출발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진짜 그런가? 진짜 이게 예전만큼 안 심각한가? 네. 그게 이제 출발점이었고요. 네. 그리고 막상 그 과정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역시나 이제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분들이 네. 변호사 개업 직후 뭐 한 해에 수십억 원씩 번다. 수십억. 네, 이런 얘기는 뭐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취재 과정에서 뭐 참 이게 여전히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이 전관 예우 왜 여기 예우라는 단어를 붙이나 굉장히 네.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네네. 여기 저희 오랫동안 출연했어도 박건식 PD도 네. 혐의 사실이라고 하는데 혐의는 혐의일 뿐이지 왜 혐의 뒤에 사실이 붙느냐, 혐의 내용이라고 해야 된다. 이 그렇죠. 언어가 주는 임프레션이 굉장히 크잖아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예우 차원을 확 넘어선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실체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왜냐하면은 한때 같이 근무했던 검사 선배가 나와 함께 근무했었던 아니면 내가 좀 예전에 같이 있을 때 좋은 자리로 옮겨졌던 후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직 그 검사 입장에서는 덕을 봤던 그 선배인 거죠. 네네. 그 선배 검사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찾아와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후배 검사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이제 없는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변론 활동, 정상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특권이자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많은 만남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은 용어인 거죠. 전관 예우라는 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관 특혜나 전관 비리 네. 이렇게 부르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전관 비리. 네. 네.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 실상인지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조금 설명을 길게 네네.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 뭐 인천 지역 그 최대 종합병원인데요. 뭐 가천대 길병원 다 네네. 아실 겁니다. 유명하죠. 이길려 이사장이 세운 그 가천대 길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 하반기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뭐 공사 비리라든지 그리고 횡령 혐의, 각종 아무튼 금권이 개입한 비리가 심각하게 나오면서 계속 검찰 수사가 점점 이사장실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길병원 측에서는 기존의 김앤장, 뭐 국내 최고의 로펌이라고 로펌이죠. 불리는 네네.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불안했던 거죠. 이게 언제 갑자기 이사장실을 정조준해서 소환 통보한다든지 김앤장이 하는데도 불안했습니까? 김앤장 변호사들이 네. 선임을 해서 사건을 맡고 있었음에도 이게 잘 수사 상황 파악이 안 됐던 거고 네네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선임한 인물이 바로 우병우 변호사였습니다. 그 당시 그랬군요. 네, 당시에. 길병원 측에서는 불안해서 조선일보 당시 법조 출입 기자에게 좋은 따끈따끈한 전관 추천 좀 해달라. 네. 조선일보 기자가 추천한 인물이 바로 우병우 변호사였고 네. 김앤장 변호사들에게도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병우 씨가 요새 좀 핫하다는데 괜찮냐? 네. 이제 길병원 선임을 하고 있던 김앤장 변호사들은 능력 있고 훌륭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선임을 하려고 당연히 뭐 조건을 제시했겠죠. 그랬겠죠. 그 제시한 조건은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네. 조건을 제시를 한 거였는데 네. 우병우 변호사의 대답이 네, 3개월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시기까지 못 박아서. 네, 그런 네. 좀 확신에 찬 장담을 했다고 하고 네. 그래도 이제 길병원 측에서는 당연히 사건 의뢰를 해야 되니까 뭐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당시 이제 인천지검장이 최재경 검사장이었는데 네네. 최재경 지검장과는 잘 아는 사이입니까? 확인차 물었더니 네. 우병우 변호사의 대답이 씩 웃으면서
안다면 아는 사이고 모른다면 모르는 사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길병원 측은 굉장히 잘 아는 사이구나. 그래서 바로 네. 주저없이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조건이 네. 착수금 1억 원에 성공보수 2억 원. 착수금 1억 원에 성공보수 2억 원. 네, 그 계약 시점이 2014년 1월 6일이었고요. 3개월 뒤 4월에 수사 결과 발표를 인천지검에서 했는데 역시나 우병우 변호사가 장담했던 대로 이길려 이사장에 대한 어떤 소환 통보는 없었고 무혐의로 처분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변호사는 성공보수 2억 원까지 해서 3억 원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단한 실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단한 특혜라고 해야 됩니까? 뭐 비리라고 해야 네. 됩니까? 이렇게 근데 사실 변호사들이 이 검찰 고위직을 만나는 게 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전관들은 기본적으로 만나는 거 어차피 형 동생 하던 사이이기 때문에 좀 쉽게 만날 수 있나 봐요. 뭐 많은 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혈연, 네네. 지연, 학연. 학교 뭐 사시 근데 뭐 그렇죠. 몇 기 근데 등등. 가장 중요한, 네. 가장 잘 통하는 연이 바로 근무연이라고 합니다. 근무를 같이 했는가. 그렇죠. 네네.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경험, 그것이 네. 가장 잘 먹힌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같이 근무를 했었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준 선배 검사가 변호사 명함을 들고 찾아와서 한번 보자, 차 한잔 하자. 차 한잔 하자. 네.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황준기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전관 이후 변호사들의 승률이 거의 100%이다 보니까 수임료가 엄청날 것 같네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실제 어떻습니까? 뭐 1년에 몇 수십억 번다는 얘기는 우리 예전에 무슨 청문회 같은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참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뭐 16억 원, 16억이 아니라 그 한 1개월에 1억 골로 이제 버신 걸로 청문회 예전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공개가 됐었는데 그 이제 우스갯소리로 상당히 좀 양심적으로 일을 하셨다.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우병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71건을 수임을 했었는데요. 71건. 네, 이제 국세청의 신고한 소득만 7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고 건당 1억 정도 뭐 그 이상 1년 동안 71건 71억 수입 이러면은 거의 1억 정도네요. 네, 근데 이제 뭐 단순 그렇게 확인된 수치만 일단은 그런 거고요. 네, 사실 이게 법인과 상대를 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확인이 되는 건데 드러나는군요. 네. 개인 의뢰인의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러난 경우만 70억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 우병우 변호사의 검사 시절 직속 상관이었죠. 그분은 2011년 검사 옷을 벗고 바로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 당시 퇴임 당시 이제 재산 신고한 게 13억 원 정도였는데 2013년의 경우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그 한 해에만 소득 신고를 한 게 91억 원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나네요. 일반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허탈하시죠. 네, 허탈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부장님이지만 아마 듣고 계실 건데. 네. 죄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죄가 많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정관 찾아가겠어요. 실제 이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사건을 맡기셔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당연히 뭐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변호사가 능력 있고 잘 나가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어떤 전관이냐. 말이 통하는 전관이냐. 말이 통하는 전관이냐. 따끈따끈한 이른바 소통이 되는 전관이냐. 이거를 가장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취재를 하면서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무법인 같은 경우 성범죄 같은 경우도 전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빨리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광고를 하는 법무법인이었는데요. 광고 자체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관을 강조하는 이른바 전관 마케팅을 하는 업체니까 실상이 어떨까 한번 가서 이제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그 상황을 좀 설정을 했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번 실제로 상담을 받아봤던 건데 어떻습니까? 역시나 이제 그분들 말씀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들이 많았는데요. 퇴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른바 말빨이 지금 있는 전관이다. 따끈따끈하다. 6, 7년, 10년이 지나면 사실상 뭐 영향력이 떨어지는데 우리 대표 변호사님은 따끈따끈합니다. 어느 청을 가든지 다 압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재판으로 넘어가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이 범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네. 재판 이전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판사 출신이 더 버는 거야, 검찰 출신이 더 버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끼리 수다로. 그런데 실제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은 검찰 출신이 훨씬 더 셀 것 같아요. 싸다기 그렇게 단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물론 기소 자체를 이제 무마하려면 그 기소 자체를 무마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출신 전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출신 전관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 말씀드린 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의 비용은 예를 들어 한 600만 원 정도라면 우리 전관 대표 변호사님은 2배를 부르더라고요. 1,300만 원. 그렇군요. 네. 숫자들을 확인하셨으니 또 이용주 기자도 허탈하셨을 것 같고요. 8891번님, 전관 특혜가 아니라 전관 행패라고 해야 될 듯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이용주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